예상 문제 난이도, 이 예상 문제집 난이도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렵죠, 이거. 기출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기출 문제보다 말도 더 꽈 있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예상 문제 스타일, 여기는 지금 이 스타일대로 만약에 40문제를 깔았다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대요. 다 못 읽으세요. 못 읽고 읽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보다 보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한 10년치 기출문제 정도만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70% 정도만 소화할 수 있으면 충분히 붙으니까 예상 문제는 말 그대로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이걸 뭐 예상 문제 나오는 걸 그냥 지문 하나를 다 내 걸로 만들겠다, 딜때 막 파고 막 그냥 이해하려고 막 하고, 그러면 목표가 달나라로 합니다. 달나라로 가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상 문제 다 뭐 이렇게 낱낱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풀어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이런 건 중요하다, 이런 건 또 나옵니다. 이런 건 조심하세요. 그 키워드가 찾아야 돼. 그런 거 이렇게 외워두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돌아갈 때는 봐야 될 문제가 이게 아니라 기출 문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쫙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등기 효력. 그 중에 이게 본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은 아까 여기서 봤고요. 어디 갔나? 뭐 여기 있죠. 본등기 효력을 말합니다. 즉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데, 일단 종국등기가 되면 물건이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후등기가 저지가 되고요. 임차권 같은 것들은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공신력은 인정 안 되지만 점유적 효력이라고 점유취득세, 등기부취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추정력이죠.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추정이란 건 어떤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걸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따로 증명이 필요 없고, 반대사실 주장자에서 반대사실이 증명이 돼야만 등기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그게 등기 추정력이에요. 다만 이 등기 추정력은 모든 등기에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표제부에는 추정력 인정 안 되고 가등기도 추정력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추정력의 범위라고 해서요.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나오죠. 물적 범위는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내용 같은 거, 등기 원인 같은 거, 권리 같은 거, 절차 같은 거 다 추정된다. 특히 저당권 따위가 등기되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했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 등기와 관련된 어떤 절차법적인 내용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추정력이 인정된다가 물적 범위고요.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예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명인이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요. 그게 인적 범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현재 등기 명의는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등기 명인이 전 등기 명인으로부터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추정력은 함부로 깨지지 않죠.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지죠. 예컨대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다라고 등기 명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 사실 주장자에서 반대 사실 증명이 돼야 깨지기 때문에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등기 원인과는 다른 원인 사실을 주장하거나 설령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언제 깨지냐? 등기 그 원인이 된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다. 완화해서 표현했지만 위조됐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가 밝혀져야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보존 등기는 언제 추정력이 깨진다? 보존 등기 명의가 원시 취득자가 다르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야 깨진다.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 명의과 건물 신축자가 다르다. 토지 보존 등기 명의과 토지에서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다르다. 그럼 추정력이 깨진다. 다만
특별조치법상의 보존등기는 좀 더 강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상의 보존등기 명의인과 원시취득자가 다르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말소등기는 어떠냐? 말소등기도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있지만 이게 불법 말소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말소등기의 추정력, 즉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깨지니까 불법 말소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말소된 등기 권리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말소등기의 추정력도 불법 말소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 말소된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부수지역 효과가 있어요. 일단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 자체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걸로 추정, 악의로 추정. 두 번째,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일단은 모르고 있는 걸로 추정. 거기다가 조사까지 했다면 무과실로 추정. 그러나 등기 내용을 확인만 했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 이런 것들이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이렇게 될 거예요.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기에 대해서 보셔야 될 내용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외에 지상물의 물권 변동 나오고 동산 물권 변동에 선의 취득 하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혼동 나옵니다. 그럼 물권 총론이 끝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지겨워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23번 등기해야 되는 거. 니은의 교환 계약이죠. 리을의 매매 이해약 완결권 있죠. 등기해야 되죠. 반면에 미음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을 이 공용부분은 복도계단을 말하는 거죠. 집합건물법 13조 4항에 보면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기 필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는 건 니은, 리을 두 개. 24번은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 5번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23번 등기해야 변동이 되는 걸 모두 골라라. 기억, 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디귿에 포기 등기해야 되죠? 쭉 내려가면 지읒,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죠? 3개. 골라낼 수 있으면 되죠? 네, 나머지는 뭐 다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26번 등기해야 되는 거 4번에 보니까 분할 합의라고 했어요. 합의. 분할 판결이 아니라 어디 갔어? 아유, 협의로 돼 있네. 그건 아니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필요 없지만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 합의는 등기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도 조심하세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의 타잡은 변경 등기 없이도 목적물의 소유자인 설정자나 또는 신소유자에 대해서 자신의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쫙 구별하시면 되고요. 27번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거, 갑이 없는 거. 1번 을명의로 등기된 땅을 갑이 소유의 서로평을 하고 25년간 점유했지만 아직 등기는 안 했다. 그럼 갑은 소유권 없다. 2번은 경락되고 만납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고요. 3번은 건물을 완승시켰으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4번 토지 매수한 갑이 등기 받았죠? 받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했고요. 5번은 을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이 사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이거 아까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겠지. 특히 5번을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모두 생략 등기. 5번은 모두 생략 등기. 28번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액 전매. 또 나왔어요. 아까부터 계속.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도 또 나왔네. 주둥이 아픈지 나네. 3번은요. 3번은 아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건물을 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양도 담보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승해서 건물을 관리만 하고 있어요. 관리.
이놈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관리 권한만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4번 또 나왔어. 땅과 함께 건물을 산 사람이 땅만 등기 넘겨받았어. 지상권 인정 안 돼. 인정 안 돼. 그렇죠? 지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았어요. 매도인이든 매도인의 상속인이든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인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다. 29번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딱히 건물 신축했을 때 1번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죠. 반면에 2번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력으로 건물을 완성하면 누가 취득해요? 수급인이. 그런데 합의를 봤어. 미리.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도급인에게. 그럼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죠. 3번은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했으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만을 보존 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그러면 일단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채권자는 담보권을 담보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도담보권. 무슨 담보권? 양도담보권. 따라서 소유권을 일단 누가 취득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렇죠? 4번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건물. 철근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이걸 받아갖고 지 돈으로 수급인이 완성을 했어. 그럼 누가 원시 취득? 수급인이.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판결만 갖고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3번이 틀렸죠. 30번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 안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만 된다 그랬고요. 2번 해제 조건부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복귀되죠.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복귀된다. 그 다음에 3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때 등기는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 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그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라였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 등기, 좀 전에 봤던 모두 생략 등기 유효. 5번은요 점유취득세 완성 후에 이전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 이거 제가 점유취득세 완성했었어요. 그랬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떡 설정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전 등기했어요.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나가 얘가 이걸 갚았다 하더라도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얘가 갚았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5번 틀렸죠?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죠. 31번에 1번 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선의 무과실일 때는 5년이고요. 선의 무과실이 필요 없을 때는 10년입니다. 1번은 10년으로 바꿔야 되죠. 2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니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이죠.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4번은 토지가 포락됐죠.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5번이 아까 이거? 지웠군요. 계약 맺고 등기 넘겨줬는데 그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됐어요. 그럼 을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 복귀. 5번. 32번에 1번 갑이 토지를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증여는 은닉행위, 매매는 가장행위, 등기는 유효.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2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등기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말소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 틀렸네요. 회복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지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고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를 위조해서 을 등기를 말소했어요. 을 등기 불법 말소됐죠? 따라서 을의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4번 갑으로부터 땅을 산 을이란 놈이 갑 명의로 된 보존 등기에 터져봐 이전 등기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 그럼 중복 등기네요. 이중 보존 등기네요. 을 명의가 후보존 등기네요. 갑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네요. 그럼 을 보존 등기는 무효. 설령 매수인 A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을 명의 보존 등기는 무효.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5번 을이 갑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네?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틀린 거 2번. 33번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이름표를 붙이는 지상물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뭐 나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지상물 물권 변동에서 등기와 같은 법적으로 인정된 공시방법이 아닌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일체의 방법. 근데 이 명인방법이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객체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게시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일정 기간 계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정성, 계속성, 소유자 표시까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정되지 아니한 명인방법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고요. 임목법은 소유권 저당권, 명인방법은 저당권 안 된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은요) 이런 거 뭐 이중으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상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예컨대 농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농작물의 나무를 소유하는 사람이 팔면서 점유는 이 사람이 계속해요. 그럼 넘겨받은 사람은 점유 개정으로 넘겨받았죠. 두 번째로 또 팔아. 또 팔고 또 점유는 안 넘겨줬어요. 그럼 요 놈도 또 점유 개정으로 넘겨받았죠. 이중의 점유 개정이 있어요. 이럴 때 누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공시방법 먼저 갖춘 자.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 그러니까 먼저 명인방법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예? 점유 개정이 한 이중 양도의 경우에는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중 매매하고 똑같죠. 등기 먼저 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34번 등기 청구권. 1.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근데 2번 그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3번 제3적의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여전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틀린 걸로 나오면 맨날 이겨요. 3번. 점유를 승계시켜주게.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요게 옳은 지문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매수인은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4번 점유 취득 시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도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5번은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후에 계약이 해제됐어요.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복귀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복귀된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35번 법적 성질이 다른 거 골라라. 기업 채권적. 2번도 채권적. 니은, 디귿은 물권적. 리을 시완성자 채권적. 미음 매수인의 등기 채권이니까 채권적. 미음 그쵸? 중간생략 등기는 하부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채권적. 그러나 비읍 갑소유 보증산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를 모르는 병에게 등기를 넘겼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근데 등기는 병에게 있다. 불일치한다. 이걸 일치시키려면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해야 된다. 물권적. 진정명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물권적. 시옷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하고 있는데 이걸 해제해요. 그럼 신탁자는 소유권에 터잡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이죠. 그래서 쭉 보면 디귿, 비읍, 시옷 이게 물권적입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네. 나머지는 다 채권적.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박스 쳐놓고 막 7개, 8개씩 해놓고 골라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하면 내는 놈이 또라이예요. 만약에 냈다 그러면 에이 개또라이 그러고 찍으면 돼요. 한두 개밖에 안 나와. 혹시라도 나오면. 안 나오는데 이렇게는. 최근에는 그래도 출자자들이 조금 더 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한 5년 이전만 해더라도 개또라이들이 들어갔어요, 진짜. 15회 때 들어간 애들이 완전 개또라이잖아요. 사법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40문제를. 15회 때 문제를 제가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풀어보라 했더니 60점도 못 맞아요. 이게 어디 문제니? 그래서 중개사 문제야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40분 내에 다 풀어봐 그랬더니 40분 내에 읽지도 못해요. 그따구로 낸 개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때 붙은 분이 900명인가 그런 1000명이 안 됐었는데 15회 본시험에서 대단한 분들이죠. 학계론 점수 많이 맞아서 붙었어요. 민법은 꽈락 넘기고. 네, 15회 때 붙은 분들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우리는 민법 더럽게 어렵게 붙었다. 점수 보면 네, 다 학계론에서 구제가 되지. 36번 등기청구권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보상의 권리 개념이죠. 자,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아까 중간생략등기에서요. 어딨나 중간생략등기. 여기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죠. 을이 이전 등기 채권을 병에 양도해요. 이 이전 등기 채권이 채권이죠. 누구에 대한 채권이에요? 갑에 대한. 그 갑이 채무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채무자가 매도인 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매도인에게 직접 이걸 양수한 사람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3번이 틀렸죠? 매수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줘도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3번 가등기에 터잡은 이전 등기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 당연히 그럼 가등기도 무효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맞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적입니다. 요거. 5번 시효 기간 중에 아직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이 되고 그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 37번 1번 갑소유 부동산은 을이 위조해서 을 명의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권리와 등기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거 물권적 이렇게 되죠. 을이 위조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행사하는 건 소유권에 터져면 물권적 청구권. 2번 채권자. 3번 갑소유 부동산은 을이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세나 등기는 갑 명의로 남아있어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란 말 없죠? 없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요거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 복귀 말소 청구권 물권적이라 그랬죠? 소유권에 터잡은 거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계약정이 해지되었을 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것도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 청구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38번 무효 등기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보세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돼서 새로 건물했는데 기존 등기를 유용, 표제부 유용 안 된다. 안 된다. 표제부 유용 안 된다. 5번은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가불이 가장매매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가불이 매매 합의했으니까 추인했죠. 추인했으니까 그때부터 을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39번 옳은 거.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네요. 2번 또다시나 표제부 등기 안 된다. 유용 안 된다. 표제부 등기. 3번은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본등기 했다면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근데 4번은 저당권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돼 있고 저당권 가등기가 본등기가 됐다면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니까 갑의 저당권이 누구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당권 가등기 갑,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을, 그리고 갑이 본등기. 그러면 순위가 소급하니까 누가 우선한다? 갑의 저당권이 우선한다. 특히 2번 을 저당권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양립이 가능하다. 5번 갑을병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을 을병 매매가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최초 매도인에 대한 을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갑에 대한 등기 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거 1번. 40번 기억.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네요.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니은 동일부동산의 중복 등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 등기는 무효. 맞았죠? 디귿 갑토지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 병에게 양도되었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말소 당시 소유자. 리을은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지만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미음은 증여대 매매를 가장 유효. 틀린 거 4번 기억 미음. 41번 추정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인정받는다 그랬죠? 추정된다. 2번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3번 표제부에는 추정력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보세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거 함부로 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5번 보세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즉 위조됐다는 증명,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습니다. 추정력은 깨진다. 5번이 답이네요. 42번. 우와, 무지하게 많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봤던 거고요. 2번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되고요. 3번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존재 추정되고요. 5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 그러면 건물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43번에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점유의 추정력은 뭐죠? 점유의 추정력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점유 태양 추정 197조 1항,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추정. 198조 점유 계속 추정. 그다음에 200조 권리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한다. 그중에 특히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된다. 1번 맞지요? 2번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에 그를 소유자라고 믿고에다 동그라미를 빡빡 신뢰. 이거 뭐예요? 매수인은 등기부 확인했고 매도인 신분증 확인했고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신분증을 통해서 매도인 면상까지 확인했어. 그럼 믿을 수밖에 없다. 다 확인했으니까 뭐다? 선의 무과실. 예? 선의 무과실. 그냥 딱 보고 믿어요? 아니죠. 조사를 다 했으니까 믿은 거죠. 조사를 다 했으니까 무과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3번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된다. 4번 전등기 명의에 대해서 추정력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제3자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해야죠.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5번은 건물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는 거. 44번 갑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병에게 팔아먹었고 병이 소유자로 등기됐다. 을 등기 무효, 병 등기 무효.
그렇죠? 을등기 무효, 병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그러니까 1번 갑은 진정명의 해보면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2번 갑은 등기 원인의 무효를 입증하여도 병이 위조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 원인 무효를 입증했으면 말소 청구해야죠.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걸 밝혔으니까 등기의 추정력 깨질 거 아니에요. 을등기 및 병등기의 추정력이 갑의 입증으로 깨졌단 말이죠. 등기 원인 무효를 입증했으니까 추정력은 깨진다. 그쵸? 추정력이 깨지는 순간 등기인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을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추구할 수 있어요?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담보 책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왜? 을이 병에게 매각을 할 당시에 을은 전부 타인 권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전타, 선훼손, 악해. 그래서 선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악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보세요. 병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선의 취득에 의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할 수는 없다. 부동산을. 옳은 지문이네요. 근데 5번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병이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이 경과했다.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겠지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부 취득. 이때 병등기가 원인 무효죠. 상관없다 그랬어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 틀린 거 2번. 45번. 갑으로부터 신축 중인 건물을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매수한 을은 미등기 상태 있는 동안에 갑이 먼저 보존 등기. 갑이 먼저 보존 등기했죠.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예요. 그렇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했다. 타당한 것은 신축한 건물을 완성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을이. 그리고 갑등기 무효, 병등기 무효. 따라서 2번 을은 갑보존 등기 말소하고 선악관계 없이 병등기 말소할 수 있다.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똑같아요. 46번. 또 을은 등기서류를 위조해서 갑소유 토지를 지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서류를 위해서 지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 근데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 을. 병은 땅과 건물을 다 샀어요. 이한테서. 이때 병은 건물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겠지만 토지 소유권은 절대로 취득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렇죠? 법정상권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따위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또 미등기네요. 미등기라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지금?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인 거예요? 을인 거예요. 기억, 병이 위조 사실을 모른 경우 공신력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공신력 인정 안 된다니까요. 니은 갑은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디귿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협의에 의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리을 법정지상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음 병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뭔 개소리? 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뭐 지상권자야 얘가? 안 되죠? 비읍 병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에 등기가 안 돼 있다니까 얘는. 등기가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되는데 무슨 등기부 취득시효입니까? 인정 안 되겠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미음 2개.
47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줬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한 후 이전 등기해줬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등기가 넘어갔죠. 1번 강제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통정하여 X 토지를 매매했다. 허위 표시. 허위 표시라면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그렇죠? 갑은 선의의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2번 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병이 선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한다니까 108조 2항에서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보호된다니까요. 3번 갑을사에 명의신탁이 있었고 명의신탁이 유효.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대외적 소유자는 을.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선악. 4번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걸 모르고 샀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했어요. 해제 후에 나타난 제3자도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랬죠. 다만 등기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갑을 간의 양도담보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에게 넘어가 있는 소유권 등기가 양도담보권이에요. 그런데 을이 팔아먹었을 때 선의의 소유자,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죠. 가등기담보법에 의해서. 가등기담보법에서 병이 소유자,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에 뭐가 있어요?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변제기 후 10년이 지나버리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채무자는 더 이상 돈을 갖고 가등기 및 본등기, 가등기 말소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 선의 병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거 2번. 48번 중간생략 등기. 옳은 거 1번 무효다. X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유효다. 2번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는 최초 양도인 갑과 중간자 을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 갑과 최종 양도인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으면 요구된다. 요게 답이죠. 갑을 갑병 합의. 3번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은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효라 그랬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깡그리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 49번에 1번 무효가 아니다. 2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갑병 매매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갑병사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다라고 돼 있네 2번에. 아이고 뭔 소리야 이게. 또 이런 걸 그렇지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시험장 가보면요. 그래 그렇겠지 뭐래가면서 혼자서 스스로. 3번 전원 합치가 있어야 된다. 중간자의 이전 등기 채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번 합의가 없다면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50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갑을 병 사이에서는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합의가 있더라.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네요. 1번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2번 을의 갑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3번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 그랬어요. 근데 4번 매매대금을 인상했어요. 근데 을이 안 줘. 따라서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설령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1번 허가구역 밖에 있네요. 근데 합의가 있네요. 이전 등기 채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능력, 해임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다 그랬고요. 4번 보니까 갑을 을병사에 순차 합의가 있었지만 갑의 동의가 없어요. 갑의 동의가 없으니까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5번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되지요.
제3자는 보호되니까 갑은 병 등기 말소. 아, 합의 해제됐는데 병이 아직 등기 안 했죠? 병이 등기가 돼 있다면 보호가 돼요. 근데 병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을 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면 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으니까 갑을 사이에. 52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한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했는데 등기는 아직 갑명의로.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합의 없이 중간생략 등기가 됐다. 유효다. 3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잖아요. 또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했어요.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깡그리 무효다. 거의 지문이 유사해집니다. 낼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없어요. 53번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1번 틀렸잖아요. 을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됐다. 유효다. 합의가 없어도. 3번 을이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하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3번 X. 4번은 합의가 없다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5번 허가구역 또 나왔어요. 무효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보다 보면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유형이 이렇구나. 말을 이렇게만 바꾸는 뿐이구나. 일단. 54번 가등기 1.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에 따르지만 물권 변동 시기가 소급하진 않는다 그랬죠. 2번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랬습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3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고요. 4번 매수인 명의 가등기가 된 다음에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본등기는 누굴 상대로 한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 제3자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말소가 돼요. 그러나 최선순위 청권 순위 보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말소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죠. 55번 2005년에 갑은 가등기를 했고 을은 소유권을 있었겠다. 갑이 본등기를 하려 한다. 갑은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A에게.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누구니까? A니까. 그러면 2번 을등기는 직권 말소되지요. 3번 가등기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갑은 본등기하면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본등기 한 때가 언제예요? 2006년 3월 20일. 그렇죠? 2005년 7월 1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5번 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인 채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 부기등기. 56번 X토지에 관해서 2004년 갑명의로 보존등기가 2005년 을명의로 가등기가 2006년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등기 봤던 그 순서 그대로 갑명의로 보존등기가 을명의로 가등기가 그 다음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순서로 돼 있죠. 순서가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추정력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2번 본등기 하려면 을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갑에게. 3번 을이 본등기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수익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랬죠. 을은 본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4번 병은 이 등기 추정력 얘는 갑에 대해서 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원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등기 추정력. 근데 5번 만일 X토지에 정명의로 중복된 보존 등기가 있어요. 이게 후보존 등기예요. 무효죠. 무효인데 가등기인 얘가 가등기인 채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인 채로는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등기하기 전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렇죠? 요즘 내용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했어요. 필요한 것만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고 그래서 저하고 풀을 때는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다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보면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물건 총론까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네요. 선의 취득은 안 봐도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남아있는 혼동하고요. 다음 주에 진도표 있죠? 거기에 맞춰서 나갈 거니까 이 자식이 조금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조금 못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을 해오세요.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